갱년기 이후에 배는 불편하고 변비는 생기고 살은 왜 더 잘 찰까요? 사실 이건 다 연결돼 있어요. 갱년기 겪으면서 몸에 여러 변화 느끼셨죠? 열 오르고 감정 기복 심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은근히 괴로운 게 소화 문제예요. 예전에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규칙해졌어요. 며칠씩 안 나가다가 갑자기 설사하기도 하고 나이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먹는 양은 줄었는데 살은 더 쪄요. 특히 배 쪽으로만 살이 붙는 것 같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아요. 건조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고 관절도 뻐근하고 면역력도 떨어진 것 같아요.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몸살도 자주 나고 병원 가면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는 말만 듣고 돌아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죠. 혹시 주변에서 유산균 먹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갱년기에는 유산균이 좋대. 장 건강이 중요하대. 그런데 솔직히 유산균이 소화만 돕는 거 아닌가요? 왜 갱년기에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갱년기 증상의 상당 부분이 사실 장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보통 갱년기 하면 호르몬만 생각하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들. 맞아요. 호르몬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이 어디서 조절되는지 아세요? 일부는 장에서 조절돼요. 그리고 면역력의 70%도 장에서 만들어져요.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0%도 장에서 생성돼요. 장이 망가지면 호르몬도 흔들리고 면역도 떨어지고 감정도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장 건강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소화 불편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건강이 흔들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유산균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왜 장이 약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에스트로겐 감소가 장내 환경을 바꿔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인데 이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좋은 균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갱년기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장내 환경이 확 바뀌어요. 좋은 균은 줄고 나쁜 균은 늘어나요. 그러면서 장 속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요. 두 번째, 장 점막이 약해져요. 에스트로겐은 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장 점막이 튼튼해야 나쁜 물질이 혈액으로 안 들어가고 영양소는 잘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줄면 장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져요. 그러면 장누수중 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장벽에 틈이 생겨서 독소나 세균이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고 면역 체계가 과민해져요. 알레르기 반응도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 위험도 높아져요. 세 번째, 장 운동성이 떨어져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장의 움직임도 조절해요. 호르몬 균형이 맞으면 장이 규칙적으로 잘 움직이는데 갱년기 되면서 이 균형이 깨지니까 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장을 망가뜨려요. 갱년기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열 오르고 불면증 생기고 감정 기복 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게 장내 좋은 균을 없애요.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못 자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염증이 증가해요.
5번째, 먹는 것도 바뀌어요. 갱년기 되면서 입맛도 바뀌는 분들 많아요. 단 거, 짠 거, 자극적인 거 더 당기고, 채소나 과일은 잘 안 먹게 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내 좋은 균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반대로 설탕,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나쁜 균이 번식해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갱년기 이후 장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 건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염증이 만성화돼요. 장내 균형이 깨지면 장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요. 이게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요. 관절염, 피부 트러블,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다 만성 염증과 관련 있어요. 갱년기 이후에 갑자기 관절이 아프고 피부가 나빠지는 것도 장 때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살이 더 쪄요. 장내 나쁜 균이 많아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해요.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복부 비만이 심해져요. 다이어트에도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에요. 세 번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장이 약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리고 감염에도 약해져요. 네 번째,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요.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기분을 조절해요. 장이 안 좋으면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들고 우울감, 불안감, 짜증이 심해져요. 갱년기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도 사실 장 건강과 연결돼 있어요. 다섯 번째, 뼈가 약해져요. 장에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장이 안 좋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장 건강이 나쁘면 더 심해져요.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과 덜한 사람의 차이, 그 중 하나가 장 건강이에요. 그럼 유산균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유산균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장내 균형을 회복시켜요.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 좋은 균이 늘어나면서 나쁜 균을 억제해요.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장 점막을 강화해요. 특정 유산균들은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장누수를 막아줘요. 독소가 혈액으로 새는 걸 방지하는 거죠. 세 번째, 염증을 줄여요. 유산균이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몸 전체 염증을 낮춰줘요. 관절도 덜 아프고 피부도 좋아지죠. 네 번째, 호르몬 균형을 도와줘요. 장내 미생물이 에스트로겐 대사에 관여해요. 장이 건강하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갱년기 증상이 조금 덜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돼요. 유산균이 혈당 조절을 돕고 지방 축적을 줄여줘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덜 찌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섯 번째, 면역력을 높여줘요. 유산균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감기나 감염에 강해져요. 일곱 번째,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유산균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우울감, 불안감을 줄여줘요. 갱년기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 영양소 흡수를 도와줘요. 장이 건강해지면 칼슘, 비타민 같은 영양소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이 모든 게 유산균 하나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산균이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몸도 장이 기초예요. 그럼 어떤 유산균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다양한 균주가 들어있는 걸 선택하세요. 유산균은 한 가지 균만 먹는 것보다 여러 균을 함께 먹는 게 좋아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등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제품이 좋아요. 두 번째, 균수도 중요해요. 보통 100억에서 500억 마리 정도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세 번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으면 더 좋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예요. 유산균만 먹으면 장에 도착해도 먹이가 없어서 오래 못 살아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있으면 유산균이 장에서 오래 살면서 증식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꾸준히 먹어야 해요. 유산균은 며칠 먹는다고 효과 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4주, 보통 2,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장내 환경이 바뀌어요. 갱년기 이후에는 공복보다는 간단한 아침 식사 후가 더 편한 분들도 많아요. 다섯 번째, 유산균만 믿지 마세요. 유산균 먹으면서 동시에 장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함께 해야 해요. 식이섬유 많은 채소, 과일, 통곡물 먹고 물 충분히 마시고 설탕이나 가공식품은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유산균은 도구일 뿐이에요.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효과가 나요. 유산균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편해지는 방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1.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유산균 한 포 먹기. 2. 식사 때 채소 반찬 하나 더 추가하기. 3. 간식으로 사과나 바나나 같은 식이섬유 먹기. 4. 하루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5. 저녁에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 먹기. 6. 밀가루, 빵, 과자 줄이기. 7.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 10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번 주에는 유산균 먹는 거 하나만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2주 정도 지나면 배가 덜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한 달 지나면 피부 톤이 좀 밝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2, 3개월 지나면 체중도 조금씩 줄고 면역력도 좋아져요.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약 먹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참고 지내기엔 너무 괴롭고 그렇다고 유산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몸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갱년기처럼 몸 전체가 흔들리는 시기에는 장부터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장이 건강해지면 호르몬도 안정되고 면역도 좋아지고 기분도 나아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몸은 당신이 돌보는 만큼 반응해요. 갱년기 이후 유산균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에 좋은 식습관과 영양소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